요즘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많이 나잖아요. 오늘이 마침 또 추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밤이 길어지고 낮이 짧아지겠네요. 네, 금방 해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건강 주의하시고요. 요즘처럼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 그리고 아침에 운동 나가신다고 하셨을 때 찬바람 쐬셨을 때 뇌졸중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 뇌졸중에 대한 응급처치 방법이 잘못 알려진 것들이 꽤 있다고 하네요. 오늘 그래서 생활의 지혜에서는 이 올바르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동영상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일과를 마치고 피곤한 모습으로 퇴근한 남편. 순간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마는데요. 당황에 범하는 뇌졸중의 잘못된 응급처치와 올바른 대처 방법 알아볼까요? 여보 정신 차려봐. 의식을 깨우기 위해 뺨을 때리고 꼬집기를 하는데요. 여보. 뇌졸중으로 쓰러진 환자를 자극하는 것은 뇌에 자극을 줘 상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막힌 기운을 뚫어야 의식을 깨울 수 있다고 믿는 아내. 하지만 이런 행동 역시 환자를 더 위험한 상황으로 만든다는 사실. 뇌졸중으로 쓰러진 환자에게 소금물을 먹여 억지로 구토를 유도한다고요? 이런 행동이 환자의 혈압을 높여 출혈을 일으키고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 수 있으니 조심하시죠. 다급한 마음에 남편에게 진정제를 먹이려는 아내. 하지만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먹는 음식이나 약은 기도를 막을 수도 있다는 사실 명심하세요. 어떡해 여보? 그렇다면 뇌졸중 환자를 위한 올바른 대처법 알아볼까요? 예 여보세요? 119죠? 네 여기 응급환자. 우선 한시라도 빨리 병원에 도착할 수 있도록 119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환자를 흔들거나 깨우지 말고 안정적인 상태에서 고개를 옆으로 돌려 기도를 확보해 주시고요. 목이나 가슴을 조이는 넥타이나 허리띠를 풀어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호흡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뇌졸중 발생 직후 3시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환자의 생명과 삶의 질이 바뀔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30년을 좌우할 수 있는 생활의 지혜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규 회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8월과 9월에 신은철 사단법인 한국 IR 서비스 상근 부회장님과 심종익 선플라워 리졸트 회장님께서 개인 회원으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2010년도 스포츠조선 선정에서 CEO 교육부문 고객 만족도 1위를 수상하고 그 가치와 품질을 인정받은 세계미래 포럼의 CEO 명품 아카데미 미래경영과정 제4기 입학식이 다음 주입니다. 26, 27, 28일 수원, 서울, 대전에서 각각 열리게 됐습니다. 중소기업청 지원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과정은 9월 26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22주 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서울과 대전은 다 마감이 됐고요. 수원은 2-3분 자리가 남았습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무국으로 연락 주십시오. 미래로 산악회 산행 안내입니다. 미래로 산악회에서는 내일 소백산으로 산행을 떠나고 다음 달 10월 15일에는 경기도 포천의 명성산으로 떠납니다. 억새가 아주 많은 산으로 분위기 아주 좋은 명성산으로 가시면 좋겠는데요. 궁예가 왕건에게 쫓겨서 피신을 와서 산이 울릴 정도로 울었다 그래서 울음산이라고도 합니다. 깊어가는 가을에 억새와 단풍의 맛을 한껏 즐겨보시죠. 자, 이번에는 생각 여행 시간입니다. 성공한 기업인이나 유명한 프로 선수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이들이 피나는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피나는 노력은 어디까지가 피나는 노력인가 라는 것이 좀 궁금하실 텐데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피나는 노력일까라는 생각에서 전문가들은 1만 시간을 써야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1만 시간의 법칙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You said that you've never been, but all the
striking strike. Ball back towards Park. Gets slipped. It's Ji-sung Park. Away goal for Manchester United. A goal that could be worth twice its weight in gold. 네, 1만 시간 노력을 해야 전문가로 우뚝 설 수 있겠네요. 자, 다음은 미래 산책 시간입니다. 달러는 오랫동안 기축 통화로 명성이 높았는데요. 요즘에 그 위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과연 몰락할 것인가, 달러가 아니면 다시 회생할 것인가? 오늘은 달러 제국의 몰락이라는 주제로 이영탁 회장님께서 달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마련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영탁 회장님을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했던 것을 쭉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제가 매월 책을 한 15권, 20권 이렇게 사는 것 같고, 그 중에 한 10권 정도는 읽지 않나 싶은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을 이렇게 한 가지씩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셈인데, 여러분들은 책 한 권을 5분 내에 이제 읽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들이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동영상으로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저희 홈페이지에는 미래로 보는 세상이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각계의 그 전문가들, 선두주자들이 앞으로 자기 분야에서 보는 미래의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기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 2,000자 내지 3,000자이기 때문에 한 2, 3분이면 읽습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시면은 살아가는데 좋은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얘기 드릴 내용은 달러 제국의 몰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UC 버클리 대학 교수가 쓴 책인데, 이게 원래의 제목은 이거예요. Exorbitant Privilege 해가지고 과도한 어떤 특권, 특혜 이런 내용인데, 번역을 아주 자극적으로 마치 스포츠 기사 제목 매기듯이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게 조금 지나친 거 아니냐 싶은데, 원래의 책 제목은 과도한 특권, 달러화가 국제 통화로서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국이 누리는 과도한 특권,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꼭 책에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참고로 이렇게 뽑아봤어요. 숫자가 정확한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미국의 경제적 비중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달러화의 위상은 그렇지 않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죠? 이 숫자로 이렇게 뒷받침이 되더라고요. 근데 책에서 나오는 이 과도한 특권이 뭐가 과도한 특권이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참고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첫째가 세뇨리지 했는데 시니어리지, 영어 발음은 뭐 시니어리지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우리 그냥 스펠대로 하면 세뇨리지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화폐 주조에 따른 화폐 주조세, 화폐 주조에 따른 이익, 또는 나아가서 국제 통화 보유국이 누리는 경제적인 어떤 혜택, 이렇게 이런 것들 시니어리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미국은 100달러를 얻기 위해서 몇 센트 그 인쇄 비용만 들이면은, 인쇄 비용만 지불하면은 100달러가 생기는데, 우리는 100달러를 얻자면 100달러어치 물건을 팔아야 된다. 그 미국하고 너무나 이게 페어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점이 있고. 근데 이렇게 그 미국이 누리는 그 혜택을 가지고 현재 세계에서 보유 기준으로, 일단 쭉 누적 유통 기준이 아니고 현재 보유 기준으로 약 5천억 달러가 해외에서 유통이 되고 있답니다. 미국이 얼마나 많은, 다른 나라들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느냐, 얼마나 많은 노동자의 피땀과 거기에 들어가는 원재료 소비와 수송비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화폐,
화폐뿐만 미국이 화폐만 미국이 이렇게 거저 얻는 게 아니라 각종 이 채권, 그죠? 이 채권도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다른 나라들이 가서 사서 주기 때문에 이 앉아서 이런 그 특혜를 누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고, 더구나 다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수출한 업자들이 달러를 벌어들이면은 그걸 쓰자면 다시 와서 환전을 해야 하고, 그죠? 그렇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인들도 해외 나갈 때 달러로 바꿀 때 손해보고, 가서 쓰다가 남으면 돌아와서 다시 우리 원화로 하면은 그때 또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이 환전 이 비용 부담이 얼마나 번거롭고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 거냐. 그 다음에 우리가 과거에 너무너무도 참 많이 겪은 내용이죠. 환 리스크 부담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가 보유하는 외환보유고, 이거는 미국은 외환보유고 필요 없다 이겁니다. 돈 찍으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돈 몇천억을 쌓아놓고도 2천억 3천억 쌓아놓고도 2천억 밑으로 내려가면 불안하다 뭐 어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난번 외환위기 때 우리가 어쨌습니까? 몇백억 불 있지만은 그냥 안 되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열거해보면은 정말 미국이 누리는 그 혜택이, 특권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통화를 그럼 찾아보자 하는데, 대한통화를 찾기가 참 어려운 것이 여기도 불편한 진실, 정말 inconvenient truth입니다. 불편한 진실. 미국이 그런 국제적인 위상, 그 미국의 경제적인 비중, 무역의 비중들이 자꾸 낮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그 지난번에 금융 위기를 일으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터지니까 오히려 달러에 대한 이 구매가, 달러에 대한 수요가 더 커지는, 이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하기보다 보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더라 하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그래도 그렇게 달러가 계속 잘 나가는 것은 뭐니 해도 미국 금융시장의 유동성의 정도가, 크기가 다른 어떤 나라하고도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이겁니다. 그런 점이, 그런 현직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달러의 위에 어디냐, 위안하냐, 무슨 유로하냐, 어디냐 찾아봐도 그쪽은 아직 도토리 키재기다, 이렇게 턱 튀어나온 데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유로화는 이제 생긴 지가 10년 남짓 된 아직 베이비 통화고, 채권 시장 규모가 작아가지고 유동성이 매우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로화는 주인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나라가 없어. 회원국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다는 얘기는 회원국 간의 경제 사정이 다 다른 겁니다. 이 유로화를 강세로 몰아가면은 거기에 따른 약세를 선호하는 나라가 있고, 약세로 몰아가면 또 강세를 선호하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유로화는 그런 점에서 아직 그 베이비다. 위안화의 경우를 보면은 중국 외환 보유고 중에서 책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지금은 조금 숫자가 달라졌겠죠. 외환 보유고 중에서 65%가 달러 자산인데, 지금 중국이 달러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고 있지만, 어쨌든 달러 비중을 줄여서 달러 쪽을 내다 팔면은 결국은 달러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중국 수출에 치명적인 어떤 그 손상이 온다. 그래서 케인스가 얘기한 이런 얘기를 그 책에서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은 내가 은행에 가가지고 몇 천만 원 빌릴 때는 내가 은행에 꼼짝 못하지만은 내가 몇 천억 빌려버리면 은행이 나한테 꼼짝 못한다. 지금 이 미국이 중국에 지고 있는 이게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이 운신을 제대로 못하는 이런 상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이 그 운영하고 있는 국내 재정 금융 정책의 선진화가, 글로벌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은 금융시장을 개방을 하고, 그다음 풍부한 유동성을 제공해야 할 것이고, 금융기관의 경영 감독, 규제 이런 것들을 더 업그레이드해야 하고, 기회 통화 재정 환율 이런 정책을 더 잘 해야만 이 위안화가 국제 통화로서의 어떤 자격이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국과 미국의 역학 관계를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중국이 외환 보유고 중에서 달러 지분을 만약에 대폭 줄인다면은 현재 중국의 외환 보유고는 중국 국민 1인당 1000불 이상이 되겁니다. 1000불 이상이기 때문에 중국이 더 손해를 볼지 미국이 더 손해를 볼지 계산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중국이 더 손해일 수도 있다. 특히 중국 수출의 대미 의존도를 감안하면은 중국은 자기 GNP의 40% 이상을 수출하고 있고, 그중에 25%가 미국으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중국의 수출에 치명적인 어떤 그 손상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국으로서도 이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그래가지고 이건 이제 미국 사람이 쓴 거니까 이렇게 했는지도 몰라요. 그죠? 만약에 달러가 계속 앞으로 약세가 되면 그럼 미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데 대해서 또 재밌게 써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외 원조 활동, 밖에 나가서 다른 나라 와서 경쟁하는 자원 경쟁 이런 데서 미국은 치명적으로 이제 일을 못하게 되는 거죠. 대외 원조, 군사 원조, 무슨 이런 자원 원조, 일반 원조도 달러 값이 떨어지면은 그마치 이제 활동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만약에 위안화, 유로화 이런 것들이 커져 가지고 미국이 재정적자, 무역자가 많이 낮았습니까? 돈이 필요한데 이걸 예를 들면은 위안화를 빌려야 하는 입장, 유로화로 돈을 빌려야 하는 입장이 되면은 그 FRB가 한국은행과 뭐 달라질 게 뭐가 있겠느냐. 만약에 IMF에 가서 구제금융 신청을 한다면은 IMF 구제금융이 미국은 덩치가 워낙 커가지고 아마 IMF가 보유하고 있는 그 자금 가지고는 미국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대지도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 연이 다른 나라들과 같은 신세가 되고 IMF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러다 보면은 FRB가 한국은행이나 일본은행이나 뭐 다를 바 없어진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달러의 운명은, 앞으로 달러의 운명은 미국의 재정 정책에 달려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미국의 상황이 구제불능이라고 하면은 아무리 중국이라도 예를 들면은 순식간에 대량 매물을 내놓지 않을 방법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 미국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은 대처를 제대로 해나가는 수밖에 없는데, 결국 세금을 더 거두고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더 거두고 어느 한쪽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양쪽의 동시 시행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이렇게 보면은 달러의 운명은 중국이나 이런 외국의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니고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해 가느냐 하는데 달려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미국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은 그래도 그나마 미국의 입장에서는 다행이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탁 회장님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오늘 미래경영 콘서트의 중심이죠. 연사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허구연 MBC 스포츠 플러스 해설위원님께서 프로 정신만이 살 길이다 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 주시겠습니다. 허구연 해설위원님은 한일은행 야구단 선수, 청보 핀토스 감독, 롯데자이언츠 수석 코치, 토론토 블루제이스 코치를 하시고 현재는 MBC 스포츠 플러스 야구 해설위원으로 계십니다. 한국 프로야구의 발전의 주축인 허구연 해설위원님이신데요. 오늘 프로 정신이란 무엇인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구연 해설위원님을 모시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침부터 야구 얘기를 하려니까 좀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일만 시간의 법칙이 나오는데, 야구 선수가 홈런을 치려면은 스윙을 빼떡 휘두르는 거 있죠. 그걸 10만 번 이상 해야 그 다음부터 홈런을 친다 그럽니다. 그리고 투수들은 뭐 하루에 몇백 개의 공을 던지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야구 중계 보시면은, 야, 밥만 먹고 저 야구하는데 저 왜 스트라이크를 못 던지냐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겁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야구를 했지만 정말 막 그런 투수들 보면은 저 왜 저럴까, 그죠? 똑같이 연습하는데 그냥 그렇게 연습 많이 하고도 스트라이크를 넣을 때는 못 던져가지고 밀어내기 볼넷을 막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스포츠가 갖는 의미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는 아까 박지성 선수 얘기도 나왔는데, 저는 이제 차범근 감독이 저보다 한 2년 아래인데, 한국 스포츠사에서 구기 종목에서 뭐 야구는 저는 이만수를 제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축구는 제가 차범근 선수를 참 좋아하는데, 저는 차범근을 왜 좋아하느냐면, 제가 4학년 때입니다. 아침에 일요일 이제 외출을 나갑니다. 딱 가면은 고대 교정에서 누가 한 명이 막 런닝하고 계단을 오르내리고 막 드리블을 혼자 하고 있어요. 3월 달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친구 이차만 선수에게 물었어요. 야, 차만아, 절마 누구? 이랬더니만
야, 저놈이 차범근인데 앞으로 쟤를 아무도 이길 수가 없대요. 그래서 왜 이랬더니만은 차범근 선수가 갱신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고등학교 때 이미 국가대표가 됐습니다. 그때는 청룡이 있고 백호가 있었지 않습니까? 국가대표 일진이 청룡이에요. 이 자만이 하라는 얘기가요. 야, 저놈이 청룡인데 지금 축구를 제일 잘하거든. 근데 우리는 놀러 가는데 쟤는 뛰고 있잖아. 그럼 쟤를 어떻게 잡느냐 이거예요. 그게 차범근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차범근 선수 참 좋아하는데 정말 축구 하나밖에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좀 맑은 사회, 투명한 사회가 됐으면은 차범근 선수가 아마 더 큰 영웅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차범근 선수가 못하는 게 뭐냐면은 대언론 이 관계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많은 언론들은 한 번만 옛날에 분데스리가 할 때 취재 갔다 오고 나면은 그냥 차범근 욕이에요. 그죠? 근데 요즘 같으면 차범근 하는 거 이해를 하는데 그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분데스리가에서 98골을 넣었다는 것은 그건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범근 선수가 제보고 하는 얘기가 자기가 가장 감격적인 순간이 프랑크푸르트인가 저는 그리 알고 있는데 은퇴하고 나서 자기 부인하고 구경을 갔습니다. 구경을 갔는데 전반전이 끝나고 나서 갑자기 그냥 불이 팍 운동장에 불이 다 나갔답니다. 그리고 비모로 쫙 쏘아가지고 차범근을 비추면서 장례 아나운서가 여기 차붐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5, 6만 명 관중이 다 일어나서 몇 분 동안 기립박수를 쳤대요. 그 전율을 느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정말로 이 차범근 선수가 지금처럼 뉴미디어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아마 우리 박찬호 선수 야구하는 건 뭐 상대도 안 됐을 겁니다. 대단한 존재였는데 그 시대를 좀 제가 볼 때 좀 잘못하고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박지성을 제가 그 하는 게 박지성 선수 아직도 한 20골도 못 넣었을걸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 98골을 넣었다는 이는 뭐 대단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저는 프로 현장에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 국가 간의 이 경쟁력도 어느 국가가 진짜 프로를 많이 만들어내느냐, 전 국민이 어느 정도 프로화가 잘 돼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 경쟁력이 좌우된다 생각하고 조직도 회사도 저는 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프로가 많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뜨기 프로가 많으면 그건 프로가 지는 거죠. 하여튼간에 프로야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지금 이 경쟁 시대에서 진짜 프로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 그게 국가도 사회도 뭐 기업도 그래야 이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디 강의 나가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돈을 받고 하면 프로페셔널이잖아요. 그죠? 돈을 받고 하면 프로인데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때는 아직도 많은 직장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돈 받으면서도 프로라는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프로 야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재작년에 그 기아 타이거즈가 우승을 했습니다. 우승하고 사흘 만에 이재주, 최경환 또 한 명의 세 명의 선수를 잘랐습니다. 그래서 기아 팬들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아니 오래간만에 우승해가지고 아직 축배도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축배되는 것도 어떻게 선수를 짜느냐. 그 구단은 뭐라 그럽니까? 금년 회계는 끝난 거죠. 우리는 내년을 위해서 뛰어야 되기 때문에 자를 선수는 자르고 새로 영입할 선수는 또 영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프로는 그런 거죠. 미래를 딱 내다보고 내년을 위해서 또 금년 끝나면 그냥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 프로야구 현장에서 30년을 봐왔지만은 그 지도자 중에서 최고의 지도자는 김응용 감독입니다. 김응용 감독이 뭐 최고가 가지고 130kg가 넘지만 가는 요만해요. 정말로 겁이 많습니다. 겁이 많은데 그분은 뭐냐면 우승하고 나서 다른 사람은 뭐 어디 타러 다니고 한 달 동안 쉽니다. 그 양반은 한 이틀 지나면 그냥 산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들어가 가지고 내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 고민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계속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래서 그분이 계속 우승을 한 겁니다. 다른 감독들은 우승하면 하면 골프 치고 뭐 초청하는 데 많죠. 그 왔다 갔다 시간 다 보내고 그 다음에 우승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프로야구 30년 지금 현장을 보면은 역시 그 리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야구는 그 리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기업으로 치면 CEO 아닙니까? 그죠? CEO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흥하고 망하고 이기고 지고를 다 합니다. 지금 SK 와이번스의 이제 김성근 감독이 얼마 전에 그만두셨는데요. 그분은 저는 뭐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CEO들이 우리 국민들이 김성근 감독만큼 하면 우리 미국 금방 잡을게. 제가 볼 때 한 5년 안에 미국 잡을 겁니다. 왜? 1년 365일 중에서 364일을 야구를 하신 분이에요. 그 세계 야구사에 그런 분이 없어요. 365일 중에 364일 야구를 하니까 일본에 있는 코치가 제가 작년에 일본에 갔습니다. 취재를 갔더니만은
SK 와이번스의 김성근 감독하고 함께 있었던 그 코치가 제보하는 얘기가 허상 그러면서 아직도 김 감독 그렇게 야구를 많이 하느냐 그래서 많이 한다 그랬더만 와 정말로 놀랬다 그러면 자기 그러니까 일본도 야구 연습을 많이 하거든요. 정말로 나는 그런 감독 처음 봤다. 그런데 일본에 돌아오니까 자기 부인이 자기를 그렇게 좋아하더래요. 왜? SK 와이번스에서 연봉을 받았는데요. 하루밖에 쉬질 않으니까 돈을 쓸 일이 없잖아요. 돈을 다 송금해 줬으니까 돈 쓸 날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SK 야구입니다. 근데 왜 SK 와이번스가 그 야구를 잘했느냐 하면은 사실 선수 개개인을 보면은 그렇게 뛰어난 선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김성근 감독이 그렇게 해가지고 팀을 강하게 만들어 놨어요. 아, 잘하는 선수 주 가지고 이기는 거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처진 선수들을 못하는 선수를 모아가지고 그래 우승하는 거는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바톤을 지금 이제 이만수 감독 대행이 맡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만수를 정말로 좋아하는데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저는 겁이 나 죽겠어요. 이만수 하는 거 보면은요. 왜냐하면은 엄청나게 독한 감독이 있다가 이만수는 좀 자유스럽거든요. 미국에서 야구를 하거든요. 야, 야구는 즐기는 거지 뭘 이게 뭐 이거 하는 거야? 전쟁하듯이 하는 거냐? 즐기면서 하자는 게 이만수 감독의 지론이에요. 근데 즐기면서 하는 거는 약효가 제가 볼 때는 얼마간 갈지 모르겠어요. 잘못하면 이제 즐기면서 하다 보면 뭐 긴장감이 떨어져 버리면은 이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얘기인데 그 이만수 선수가 이제 이만수 코치가 이번에 감독 대행이 되었습니다. 그래 호되게 맞았죠. 왜 그러냐면 이만수 선수는 제가 보다 순진합니다. 굉장히 순진해요. 자본가하고 비슷해요. 그냥 야구 열심히 하고 막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구단에서 감독 대행을 하라 그러니까 이만수 감독 대행이 와서 뭐라 했습니까? 자기는 뭐 그냥 대전에서 2군이라는 게 있거든요. 프로야구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을 보시면 1군이고 이만수 감독은 감독 대행은 2군을 하고 있다가 올라왔습니다. 갑작스럽게 이제 구단하고 이 김승근 감독하고 마찰이니까 김승근 감독이 그만둔 거거든요. 이만수 감독 대행을 불러 올렸습니다. 그 구단에서 기자회견을 안 하게 해야 되는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이만수 감독 대행은 뭣도 모르고 아 나는 이제부터 내 야구를 하고 싶다 뭐 어떤 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많은 야구 관계자들이 볼 때는 쟤가 뭐하냐? 저 왜 저러냐? 그래 된 겁니다. 왜냐하면 SK 와이번스 팬들이 화가 엄청나게 나 있었으니까 김승근 감독을 바꾼 데 대해서. 그래 제가 그걸 텔레비전 중계를 보고 있다 기가 차가지고요. 그 다음날 내가 이만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임마 니 지금 돌았나? 그러니까 선배님 왜요? 니 지금 지정신이냐? 이랬더니 죽겠습니다. 왜 거기서 그런 말을 하냐? 지금 너 그 SK 와이번스 야구단이 초상집이 돼 있는데 니 혼자 지금 노래 부르는 거다 임마. 왜 거기서 내가 어떤 야구를 하겠다 그러냐? 우선은 김성근 감독이 그만둬서 너무너무 가슴 아프다. 그래서 좀 준비를 해가지고 제가 제 야구하는 거는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감독이 바뀌자마자 바로 내 야구는 이렇게 하겠다 하면 SK 팬들이 뭐라고 생각할 거냐? 그래서 지금 이만수 감독 대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뭐 잘 쟤는 헤쳐나가리라고 봐요. 그래서 이 프로 세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정말로 쟤는 뭐 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야구를 했습니다.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리는 거는 쟤는 야구하듯이 인생을 많이 살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가장 큰 자산이 뭐냐? 체력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아까 지금 이제 우리 손 총장님하고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제 베트남 갔다가 와가지고 비행기에서 한 2시간밖에 안 잤습니다. 어제 일정 소화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 중계방송 또 광주로 내려가야 됩니다. 이렇게 막 하는데 그게 뭐냐? 체력이 따라가지 않으면은 못하겠죠. 그죠? 그래서 정말 이 체력이라는 게 또 스포츠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뭐 그거를 저는 잘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체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베트남을 제가 다녀왔는데요. 저는 우리나라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얌체 국가라고 생각해요. 밖에 가면 제가 그런 얘기도 참 우리나라는 얌체 국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좀 먹고 살만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아시아존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정말로 못 사는 나라 많고 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도와주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 가서도 느꼈지만 캄보디아 가서 이렇게 보면은 뭐 프놈펜 왕립대학에 보면 뭐 일본관 해가지고 건물 있고 일본교 해가지고 다리 있고 그런 걸 오래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어떤 저항감 같은 게 그렇게 크지는 않고 제품을 사도 그냥 일제 사고 하는데 우리는 딱 무슨 프로젝트가 있으면 와 가가지고 그냥 로비해가지고 하든지 딱 따고 이렇게 하니까 이 국가 브랜드가 야 우리가 이래서 되겠느냐.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캄보디아에 야구장을 하나 지어주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캄보디아는 야구가 없는 나라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정말 좀 앞을 내다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프로 야구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야구를 제일 먼저 보고한 사람은 누구냐? 질레트 선교사입니다. 미국에. 질레트 선교사가 와가지고 110년 전에 우리나라에 야구를 심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야구가 이만큼 온 거예요. 그러면 캄보디아 야구도 나중에 가서 한 100년 지나가 야구를 하면은 야 우리나라 야구는 누가 했냐? 한국에서 누가 와가지고 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죠? 제가 그래서 베트남도 가서 베트남 이제 야구 협회를 설립하고 야구장을 만들게 하고 지금 C게임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참가하게 하고 이랬는데 그런 걸 해놓는 게 정말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거고, 그죠? 이런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베트남만 하더라도 1,700개 기업이 와 있다 그래요. 그래서 8만에서 한 10만 정도 우리 한국인들이 거기 상주를 한다 그러는데 엄청난 그 우리가 그 교육 규모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실제로 베풀어 주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하긴 하죠. 근데 이 스포츠라는 거는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베트남 관계자나 우리 그 총영사님께도 말씀드린 게 베트남 야구가 언제 그 아시아존에서 그 동남아시아존에서 우승을 했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필리핀을 이기고 태국을 이기고 다른 나라를 이겨가지고 베트남 야구가 동메달을 차지했느냐. 우리는 아시안 게임에 금메달을 따야지만 병력 혜택도 주고 연금을 주는데요. 거기는 C게임이라고 있습니다. 사우스 이스트 아시안 게임. 그게 동메달만 따도 연금을 준답니다. 그 C게임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대회인데 자기들끼리 막 그냥 경쟁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동메달만 따도 대단하답니다. 그래서 제 꿈은 이제 이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야구팀이 한 5년 후에 한번 우승을 하든지 하면은 5, 6년 후에 뭐 준우승을 하든지 하면은 야 이게 야구를 전혀 몰랐는데 이게 어떻게 우리가 메달을 땄냐 그러면 아 한국에서 도와줬다 그죠? 그 스토리텔링이 나오겠죠 그죠? 예, 그런 걸 좀 하는 것 좋지 않냐.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스포츠 쪽에서 보면은 실제로 야구는 블루오션이라고 생각돼요. 야구는 돈이 없으면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야구가 잘한다는 걸 세계가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연수 한번 받는 것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정말로 좋아해요. 제가 그래서 우리는 사실 연수시키 주는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나 프로 구단에 2군에 가가지고 공돈 던지라고 받고 하면 그 자체가 연수입니다. 먹여주고 채워주고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파키스탄에서 제가 이게 파키스탄이 LG 트윈스 한 명 와 있습니다. 파키스탄이 한번 알아보세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군인인데요. 군인인데도 특혜를 줘가지고 한국 와서 야구 배우고 오라 이랬습니다. LG 트윈스요. 돈 들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젓가락만 하나 놓아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대학팀에 고등학교 팀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우리가 야구 강국이기 때문에 야구 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뭐 여러 가지 외교가 정치, 문화, 경제, 사회에 있지만은 스포츠가 대중적으로 주는 의미는 또 그런 거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일 뭐 캄보디아나 베트남이나 이 아시아존이나 유럽도 야구 많이 하거든요. 만일 필요하시면 제가 우스갯소리인데요. 만부르치만 도와주면요. US 달러 10,000달러만 도와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못 살고 돈이 없어가지고요. 회비를 아시아 야구 연맹 회원국이 연간 회비를 200달러를 내는데 200달러를 못 내는 나라가 3분의 1이 된다 그래요. 그런데 야구공 하나에 US 달러 15불 자기 나라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걸 못합니다. 그걸 도와주면은 굉장히 반가워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정말로 이 강국이 되려면은 좋은 나라가 되려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진짜 프로가 돼야 되느냐, 프로가 맞느냐, 거기에 따라서 저는 경쟁력이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로는 뭐죠? 저는 힘이라고 생각해요. 프로는 힘 없으면 끝나는 거죠. 국가도 힘 없으면 끝나는 거죠. 그죠? 프로는 무조건 힘입니다. 힘 없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 야구 선수들이 정말로 연습을 많이 합니다. 이 우리 국내에서 프로 스포츠가 야구, 축구, 농구, 배구 이렇게 있지만 실제로 선수들 연봉이 제일 낮은 게 프로 야구입니다. 프로 야구 133게임 합니다. 죽어라 살아합니다. 이대호 선수 우리나라 야구 제일 잘하죠. 연봉이 얼마입니까? 6억 3천만 원밖에 안 돼요. 농구, 축구 잘하는 애들 10억씩 받고 있습니다. 근데 야구는 뭐 또 여러 가지가 있죠. 선수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많은 연봉을 못 주는데 어쨌든 프로는 힘입니다. 근데 그 힘이라는 게 뭐 그 실력도 있고 그죠? 예, 마음가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힘 중에 하나가 뭐냐? 저는 프로는 뭐니까 엄청 많은 연습을 통해 가지고 프로는 에라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프로라는 게 뭡니까? 에라를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에라를 하는데 남들이 납득 못하는 에라를 하면은 그냥 끝이 난다고 생각됩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 합니까? 뭐 전력 사정이 이래가지고 뭐 국가 정전 사태가 나니 안 나니 뭐 그런 게 나오면은 한 방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 그 집단이 진짜 프로들이 많아가지고 프로 사명감이 있어가지고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고 그런 에라가 안 나오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죠? 에라를 안 할 수는 없지만은 남들이 납득 못하는 에라 하면은 그거는 프로 세계에서는 나오자죠. 프로 야구 선수는요, 그냥 못하면 2군으로 쫓아보내고 그 다음에 자르면 끝이에요. 매년 선수를 방출해 버리잖아요. 근데 방출 못하는 집단은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은 정치인들 같아요. 정치인들은 방출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그냥 사람들 일밖에 만두고 해놓고 그러니까 뭐 안풍이 불고 저는 그런가로 생각하는데 사람들의 스트레스 쌓이는데 저걸 어떻게 풀 방법이 없잖아요. 감독이 없으니까. 그죠? 쫓아내야 되는데 제가 국회 야구단 감독인데요. 모아놓고 그랬습니다. 정말로 내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팀에 감독하는 것 같다. 당신들은 대표 말도 안 듣고 대통령 말도 안 듣는데 내 말 듣겠느냐. 제가 그랬는데 정말로 참 다루기 힘든 집단 아닙니까? 그죠? 다 똑똑하고 그런데. 그래서 프로 세계는 어쨌든 에라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에라를 안 하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뭐 얼마 전에 최동원 선수가 이제 죽고 장효조 뭐 죽고 이랬습니다만은 프로야구에서 우리는 잘한 선수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프로야구 30년 사이에 제일 기막힌 에라를 하고 제일 큰 에라를 한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옛날에 MB 청룡이에요. 이름은 제가 가명으로 했던 A입니다. 근데 A는 뭐냐면은 프로야구 30년 사이에 아직도 그만한 인물이 그런 에라를 한 선수는 안 나옵니다. 30년 야구사에서 오랄로 코치가 사인을 낸 거는 A밖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유명한 선수입니다. 이 유명한 얘기인데요. 여러분들이 야구를 보시면은 막 이 코치가 사인을 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게 뭔가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 A는 뭐냐면은 이 코치가 감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가지고 코치가 사인을 이렇게 내죠. 주자, 런너하고 타자, 배트에게 뭐 이렇게 냅니다. 사인을 내면은 이 주자나 타자가 여러분 야구 잘 보시면은 이 일루 주자 나가지고 뭐 땀 닦고 뭐 고개 이렇게 하고 벨트 만지고 헉 이렇게 하고 막 이런 거 한 거 잘 보세요. 이런 거 많습니다. 고개 이렇게 하고 뭐 스트레칭하고 그죠? 그게 뭐냐면은 코치님이 낸 사인을 제가 봤습니다 하는 답이에요. 아시겠습니다? 답이에요. 왜냐하면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흙을 툭툭툭 틀고 이런 게 코치님 낸 사인을 봤습니다. 이 답이에요. 그러고 이제 작전이 전개되는 겁니다. 근데 이 A는 뭐냐면은 타자가 됐습니다. 그럼 사인이 왔어요. 사인이 오면은 사인을 봤다고 답을 합니다. 그럼 이제 MB 청룡의 선수들이 야, 이번에는 우리 선배가 사인을 제대로 안 보고 작전을 수행하는가 보다 딱 기다려 보면 어떡합니까? 히트앤런이 났어요. 런너가 뛰었어요. 그럼 A는 무조건 쳐줘야 되거든요. 쳐야 됩니다. 그죠? 땅볼로 굴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뛰었는데 A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다가 아웃됩니다. 그죠? 아웃되면은요, 관중석에서 보면 뭐죠, 이게? 도루 실패예요. 도루 실패. 완전히 왜곡되는 거예요. 도루 실패입니다. 근데 그 당시 감독이, MB 청룡의 감독이 김동엽 감독이셨어요. 자꾸 하셨는데, 아시죠? 빨간 장갑의 마술사. 근데 김동엽 선배님은 정말로 폭군이었어요. 돌아가신 분에 죄송하지만 정말로 무서운 분이에요. 그분은 어느 정도 무서우냐면 제가 고대 다닐 때인데요. 아침에 대학리그 해가지고 건국대학 감독을 하시는데 어떤 선수가 에러했습니다. 관중석에 20명, 30명밖에 없습니다. 가족밖에 없어요, 그죠? 게임하는 도중에 저 외야보고 들어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선수가 탁 들었어요. 기합 받습니다. 너 똑바로 해 그러면 팍 때립니다. 진짜 머리피가 뻥 터졌어요. 그게 또 뭐라고? 이게 미국 신문에까지 났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어느 날 이 LG 트윈스하고 혜태 타이거스하고 게임을 했는데 잠실구장에서 혜태 팬들이 화가 나가지고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저는 그때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머들비치 있을 때인데 그 USA 투데이를 놓고 막 미국 코치들이 웃으면서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야. 그래서 제가 읽어보니까 그 사건이 났습니다. 그 미국 기사가 뭔지 압니까? 한국 프로야구의 3대 불가사의 첫 번째, 원정팀 팬들이 홈팀에 가서 불을 질러버렸다, 졌다. 그러니까 얘들이 생각할 때는 뭡니까? 뉴욕 양키즈 스타디움에 가가지고 보스턴 레드삭스 팬들이 저기저기 불을 질른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저그 입장에서 생각하면 왜? 보스턴 팬들이 그게 맥도 못 주죠. 그죠? 근데 어떻게 원정팀 팬이 와서 불을 지르냐? 첫 번째. 두 번째, 탁 때려가지고 애가 머리 피가 뻥 터지도 가만히 부동자시로 있는다. 그게 김동엽 감독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가 뭔지 압니까? 그 추운 영하 20도에 저 오대산 가서 얼음 속에 들어가지고 걷기 훈련한다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한국 프로야구의 불가사의 한국 야구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보고 제가 하는 얘기가 뭔지 압니까? 야, 그렇게 영하 20도에 얼음 속에 처박아가지고 애들을 정신 상태를 좋게 만들어 우승할 수 있으면 우리도 내야겠다. 우리 캠프를 왜 하냐? 알라스카 가서 하고 오지. 그죠?
그거 아니다 이죠. 근육 다 버리고 엉망된다. 미국 애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 다음에 김동재 감독 때린 거 두고는요. 야, 미스터 내 한국 가서 감독 코치 하면서 원이 없겠다 그래. 왜? 미국은 때릴 수가 없잖아요. 막 뭐래도 선수가 대들잖아요. 그죠? 수 나오고 이러니까 때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국 가서 1년 해가 막 한번 실컷 때려봤으면 좋겠다. 마이너리그 선수. 그게 한국 프로야구의 3대 불가사입니다. 미국의 신문에 나옵니다. 근데 그 당시 감독이 김동엽 감독이죠. 그래 이게 아웃이 되잖아요. 아웃이 되면은 여기서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매 게임을요, 어느 전국 구장 어디 가나 그렇습니다. 매 게임을 와서 보시는 분이 있어요. 매 게임이 와서 제일 좋은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 이 새끼 똑바로 해라. 심판 이 새끼 똑바로 해라. 선수 욕하고 감독 욕하고 막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저는 그분들 직업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와가지고 욕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가만히 두지는 않아요. 김동엽, 그 당시에는 관중이 많지 않으니까. 김동엽 감독 보고 막 욕합니다. 야, 김동엽이 이 새끼야. 그러면 술을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술을 덜 깼냐고, 어디다가 도루식이냐, 이 새끼야. 네가 감독이냐, 욕 엄청나게 합니다. 김동엽 감독 열받죠. 너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또 A 보고 막 뭐라고 했습니다. 근데 A가 또 이제 1루에 나갔습니다. 주자로 나갔어요. 히트앤드런이 났어요. 히트앤드런 타자는 무조건 쳐야 되거든요. 지가 자자일 때는 안 치고, 이제 히트앤드런 나죠. 뛰었어요. 근데, 히트앤드런이 나죠. 타자는 쳤습니다. 땅볼 됐어요. A가 뛰었으면 어찌 됩니까? 세이프가 되잖아요. 근데 A가 안 뛴 거예요. 그럼 어찌 돼요? 투수 땅볼이면 더블 플레이 당하죠. 그러면 관중석에서 또 욕합니다. 왜냐하면 히트앤드런은 볼도 쳐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타자가 엉덩이 빼고 뚝 쳤어요. 투수 땅볼이 됐어요. 그럼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관중석에서 또 뭐라 합니다. 야, 임마, 니 술 처먹었나? 왜 볼을 쫓아다니며 치냐? 그럼 막 죄 없는 또 타자가 욕 실컷 얻어먹는. 그래서 MBC 청룡이 노이로제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한국 프로야구 30년사에 유일하게 말로서 사인 받은 건 A밖에 없어요. 그래서 극히야 이제 A가 나오면 어쩌면 코치가 야야야야 가만히 붙어 있으라 그럽니다. 그럼 베이스가 얘기했죠. A는 여기 가만히 붙어 있습니다. 사인이 딱 나면요, 투수가 던지는 순간에 이 코치가 고! 그러면 뛰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게는 4, 5m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그죠? 야구 보시면 알지만 한 발 차이, 정말 한 발의 차이로 아웃 쉐이프가 되는데 A는 딱 이랬다가 고! 그러면 뛰었어요. 하도 에러를 많이. 이게 한국 프로야구사에서요, 제일 희귀한 기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야구는요, 사인이 아까 그 복잡하게 막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 간단한 거예요. 뭐냐? 크게 보면 히트앤드런 스틸 번트예요. 그래서 좌우 여러분하고 한 1분만 야구하시면 제가 코치 예를 들어 야, 오늘 사인은 말이야. 내 오른쪽 손이 왼쪽 손등에 첫 번째는 히트더라. 이게 첫 번째 이게 가슴 히트더라. 여기 첫 번째 스틸, 여기 뭐 오른손이 히트더라. 그렇죠? 자, 그럼 저를 보세요. 그럼 이렇게 하다가 히트더라. 이쪽으로 이렇게 하다가 스틸, 이쪽으로 이렇게 하다가 왼쪽 오른손 딱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뻔한 뭐냐면 이렇게 하다가 자고식으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뭐냐 이거는 말래 하니까 지우지. 히트앤드런 했다가 다 지우고 다시 그 정도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비디오 촬영을 하고 다 상대가 체크를 하니까 암호를 두게 되겠어요. 그러면 오늘 암호는 키가 키는 100%. 오른손 그럼 그거 보면 힘들어요. 자, 이제 그렇게 이렇게 하다가 히트를 스틸 그죠? 이렇게 하다가 왼손으로 그죠? 오른손 참죠. 그런 게임하는 분들이 잠깐 무시체가 싶으면 야, 저거는 무시체가 잘 바꿔보게 키를 그러면 안 되겠어요. 그러면 종류를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돼요. 기대된다. 이렇게 바꿔버려. 그래서 그 제스처를 가지고 그렇게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이 A는 어쨌든 어릴 때부터 야구를 그렇게 했는데도 계속 그렇게 에러를 해가지고 30년 사이에 유일하게 오랄로 사인 받은 거는 A밖에 없습니다. 근데 A가 그 정도에서 끝난 게 아니고요. 더 큰 실수를 한 게 뭐냐면은 예전에는 정기리그 우승팀, 후기리그 우승팀, 챔피언끼리 한국 시리즈를 했어요. 혜태하고 MBC 청룡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한 게임인데 혜태는 정기리그 우승을 했어요.
후기리그 MBC가 우승을 하면 한국 시리즈를 맞붙게 됐습니다. 스코어가 1대1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그리고 주자가 9회 말에 투아웃에 주자가 2루 3루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타자가 문제의 사나이 A가 딱 들어섰어요. 이게 한국 프로야구 30년 사이에 제일 큰 사건입니다. 제일 큰 사건인데요. 9회 말 투아웃에 주자가 2, 3루, 타석에 A, 이 방망이 잘 칩니다. 타격 소질이 있는 선수예요. 그럼 혜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루가 비어 있기 때문에 고의 사고를 내보내고 한점 성문이가 그냥 2, 3 말루 작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혜태 투수가 자존심이 있으니까 포수를 앉혀놓고 던졌어요. 그러니까 앉혀놓고 던졌는데 그게 폭투가 됐습니다. 공이 와운바운드로 와가지고 A 스파이크 위를 싹 스치고 지나갔어요. 뒤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9회 말 투아웃에 주자가 2, 3루, 공이 뒤로 빠졌어요. 끝난 거죠. 그죠? 게임이 이제 오버 끝났습니다. 그래서 3루 주자가 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루자가 들어오면서 드디어 이겼다고 전 선수가 나가지고 하이파이브하고 부둥켜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MBC 청룡 관중석에서 드디어 이겼다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해프닝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A가 여기 맞았다고 들어놓고 버립니다. 아이고 하고 들어놓고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몸에 맞은 볼, 게임이 정지죠. 들어왔던 놈 돌아가 A 나와. 투아웃 말로 연장 갔습니다. 연장 가가지고 2대1로 혜태가 이겼어요. 이게요, 한국 프로 야구사에서 제일 큰 사건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게임을 지고 나니까 MBC 청룡의 김동엽 감독하고 전 선수단이 한 5분 동안을 운동장을 나가지를 못했어요.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전 선수단이 밤하늘 별만 보고 아니 게임이 끝나고 이게 우승 한국 시리즈 못 간 겁니다.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게임 끝나고 나서 그 구심에게 물었습니다. 저보다 선배님이신데 형, 그 아까 어떻게 된 거요?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구심이 하는 얘기가 제목 뭐라는지 압니까? 야, 내 심판 생활 20년 해봤지만은 그런 돌대가리 같은 새끼는 처음 온다는 거래요. 그거 왜요? 이랬더니 시속 130몇 킬로 와가지고 흙을 맞고 지 스파이크 끝을 서쳤는지 안 서쳤는지 구심이 어떻게 하느냐 이게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도 공보고 게임이 끝났다 생각했는데 보니까 김응용 감독이 나와 저 보라 그러더니 보니까 본인이 맞아도 안 맞아도 시침일 때인데 본인이 맞았다고 이러니까 심판이 선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프닝이 그렇게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요, 이게 끔찍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코치는 이제 이게 또 감독에게 보고를 해야 될 겁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그래 코치가 선수를 불렀습니다. 애를 불러가지고 야, 너가 어릴 때부터 야구했는데 너 왜 그랬냐? 그러니까 애가 눈물을 쫙 흘리면서 너무너무 미안해서 야구 그만두겠다고 은퇴하겠다. 은퇴는 좋은데 왜 그랬냐? 그러니까 이 선수가 뭐라 했는지 압니까? 자기가 타석에 들어서는데 코치가 다음 타자가 김인식이니까 니만 살아가라. 니만 살아가면 된다 그랬습니다. 옛날에 이제 모르는 MBC 청룡에 김인식 선수가 있었어요. 키가 조그만한 선수. 야구 조금 좋아하시는 분 아시죠? 그 김인식의 특기가 뭡니까? 몸에 맞는 공이 오면 안 패요. 선동열이 150kg, 최동원이 150kg 절대 안 패합니다. 그 야구는 살신성인 야구예요. 그냥 오면 맞아버립니다. 커브볼 122kg도 맞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감독이라도 제일 좋아하는 선수는 김인식 선수입니다. 물불을 안 갈래요. 몸을 들어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야구에서는 다 합니다. 투아웃의 말루에 김인식이가 나오면은요, 이게 타석에 들어서면 천하의 최동원 선동열이도 인사이드에 공을 못 던져요. 말루상에서는. 왜? 오면 이렇게 탁 맞아버리니까. 한 점 주고 끝나잖아요. 그래서 타격 코치 얘기가 야, 다음 타자가 김희식이니까 니만 살아가면 된다는 얘기가 김희식 나오면 무조건 아웃사이드를 던질 수밖에 없어요. 편하잖아요. 그죠? 밖에만 딱 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고서 그 다음날 제가 있는데 MBC 사장님이 제 좀 보자 그래요. 그래서 갔습니다. 그 당시 MBC 사옥이 정동에 있을 때입니다. 가니까 중력회의를 하는데요. 제보고 이제 들어서 갔더니만은 사장님이 제보고 하시는 말씀이 허 의원님 어제 우리 야구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래요. 봤습니다. 화가 이만큼 나셨어요. 도대체 우리 선수들이 그게 프로 맞느냐 이거야. 거기서 왜 지가 공을 맞아가지고 심판도 모르는데 넘어졌냐. 화가 이만큼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단장님 보고 그 당시 단장이 이수정 전무님이시죠. 돌아가셨는데 이 단장 그런 우리 선수들을요 어디 가서 잡니까? 그러니까 대구 수성관광 호텔, 광주 신양파크 호텔. 그러니까 사장님이 그래요. 우리 애들이 거기 가서 잘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낮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알았습니다. 한 끼 얼마짜리 먹습니까? 2만 원짜리. 그 애들이 2만 원짜리 먹을 자격이 있어요. 설렁탕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싹 다 깎였습니다. 그리고 감독 바뀌고 코치 바뀌고 고참들 다 잘렸어요. 이게 프로야구에서 제일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김동엽 감독이 또 잘렸어요. 잘려가지고 김동엽 감독이 책을 냈습니다. 잘라 해가지고 7번째 감독 잘렸거든요. 마지막 잘리게 그게 돼서 잘렸습니다. 이 선수 때문에 잘린 거예요. 그래서 이 A라는 선수가 그 다음에 거의 야구계를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에라를 아까 말해 프로는 에라를 하더라도 그냥 남들이 납득하는 에라는 모르지 납득하지 못하는 에라를 하면 그건 진짜 프로 자격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혼자 망하면 되는데 그냥 전체를 다 망가뜨려 버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조직이나 뭐 있으면 그런 프로 정신으로 똘똘 뭉쳐 진짜 그래서 프로를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는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프로 아닌 선수가 많으면 그 조직은 힘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참 프로는 뭐냐? 진짜 프로는 뭐냐? 저는 아까 그 이만수 말씀을 좀 드리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는 사실 이만수입니다. 이만수인데 이만수를 제가 왜 좋아하느냐면요. 이만수 선수는 야구 소질이 뛰어난 선수가 아니에요. 야구 소질이 뛰어나죠. 잘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인정을 하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만수는 막 소질로 보면 B급 정도 돼요. 그죠? 근데 지금 평가는 보니까 A 플러스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선수거든요. 엄청난 선수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만수는 왜 그러냐면은 다른 애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야구를 했는데 이만수는 중학교 때부터 야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만수가 대단한데 그래서 저는 프로야구 30년 동안 참 프로, 진짜 프로 한 명을 하라 그러면 저는 이만수를 꼽습니다. 근데 이만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냐? 저는 주변을 감동을 시킵니다. 그죠? 그리고 이만수가 향이 나요. 그리고 이 도전 정신이요. 대단한 친구입니다. 제가 시간이 있어서 짤막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감동은 뭐냐? 이만수는요. 홈런을 하나 치면 이 헐크 동작을 했습니다. 요새 감독해가지고 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주의를 겁니다. 감독하면 좀 점잖게 했지 막 이거 또 이러는 거예요. 이만수가 이 헐크 동작을 합니다. 헐크 동작을 홈런 치면은 이거를 돌면서 막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요, 그러면 빼도 못 치릅니다. 이게 야구 좋아하시는 분은 기아 타이거즈의 트래비스라는 투수가 한국 타자들이 홈런 치고 천천히 뛰는 거 보고 막 항의하죠. 우리나라 사람은 저 새끼 왜 그러냐 그러지만 그 애가 볼 때는 기가 찬 거예요. 미국에서 야구하거나 그러면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왜? 이 홈런을 맞은 팀은 조상집이에요. 그죠? 조상집입니다. 그리고 투수가 상주입니다. 그죠? 상주가 홈런 치고 누가 춤추고 돌아가면 가만히 놔놓겠습니까? 그래서 홈런 치면 빨리 돌아야 되는 거예요. 미국은 그냥 돕니다. 잘 보세요. 베리 본즈가 73개 홈런 치고도요. 들어와서 홈에 들어와 자기 아들 들고 하면 이러지. 세계 신기록 세도 껑충충 뛰면요. 그건 맞아 죽습니다. 왜? 지금 우리는 지금 열받아 있는데 거기서 춤추는 거거든요. 상대를 약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플레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홈런 치고 다 그게 핫도그 플레이라 그러는데 폼 다 잡고 미국에서 사실 야구하다가 오내는 한국이 관행이 그러니까 참는 거지 속으로 돌아가면서 다 욕합니다. 그 홈런 하나 치고 뭐 대단한다고 그렇게 폼 잡느냐 이게 자기들은 열받는데. 그래 야구라는 걸 보니까 홈런 치면 게임이 중단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상대를 약 올리려면 홈런 치고 다리에 치가 났을 거고 천천히 걸어보세요. 수비는 가만히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빨리 돌아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만수는 뭡니까? 치면은 그냥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자가 샬리바트입니다. 몇 번을 흔드는가 보니까 제일 많이 흔들고 홈런 함 치고 24번을 흔들더라고요. 그게 이만수. 그래서 이제 우리 야구인들 알아요. 그래 이제는 저리 흔들거든요. 이렇게 갑니다. 근데 제가 중계방송할 때도 웃기는 게요. 3대0에서 4대0 되는 솔로 홈런을 쳤어요. 이게 무슨 결정적인 팩터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만수는 하는 거예요. 삼성이 3대0으로 지고 있는데 3대1이 됐어요. 홈런 쳐.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냥. 저는 뭐 자동으로 저렇게 하는 거구나.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롯데 코치할 때입니다. 이만수가 와서 홈런을 딱 쳤어요. 2대1이 됐습니다. 결정적인 홈런을 쳤어요. 그냥 돌면서 끙죽죽 뛰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 이까지는 우리가 다 이해를 하는데 마지막에 딱 가가지고 여기 가지고 대구에서 온 극성팬 30명 앞에 더가웃 앞에 가지고 마지막 세레모니 디프리를 하는 거예요. 와, 이랬습니다. 그 당시 3만 명이 오는 야구 부산 사직구장인데요. 딱 그렇게 하니까 부산 팬들이 화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근데 대구 팬들이 어떻게 했느냐면은 삼성, 강전, 롯데 물렸하는데 그 앞에 가서 이래요. 그러니까 그냥 물병이 막 쏟아졌어요. 운동에. 그래서 게임이 5분간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 선발이 최동원입니다. 근데 최동원이 이제 며칠 전에 죽었지만 우리나라에서 빈볼을 제일 잘 던지고요. 빈볼이 뭔지 아시죠? 야구를 하면 일부러 맞히는 거거든요. 빈볼을 제일 던지고 승부근성이 제일 강한 게 최동원입니다. 이 최동원이는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제가 오늘 드는 사람이 다 예를 드는 사람이 다 죽은 사람이다. 죄송합니다만은 장효조 제가 롯데 코치할 때입니다. 최동원이는 맞히라 그러면은요
제대로 못 다른 선수들은 맞히라 그러면 우리 코치들이 지시를 해요. 상대팀이 약을 계속 올려 그러면 야, 그 한 놈 한 방 줘. 그럼 투수가 맞히게 돼 있어요. 근데 되게 맞추라고 하면 어린애들은 겁이 나가지고 못 맞춥니다. 옆쪽으로 던져. 그래 도리어 투수가 얻어맞고 그래요. 잠깐 중계 보시면 그런 게 나옵니다. 맞추라고 하면 뒤로 보내지 못 맞죠. 그건 강심장 아니면 못 맞춥니다. 근데 최동원이는 어떤 선수냐면은요, 딱 보고 기분이 들면 그냥 맞춰버려요. 최동원에게 제일 억울하게 당한 게 누구냐면은 옛날에 해태의 그 김성한 선수입니다. 오리궁둥이 아시죠? 김성한 선수는 어떤 스타일입니까? 오리궁둥이 탑에 엉덩이가 딱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치죠. 이렇게 그죠? 딱 야구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런데 하루는 김성한 선수가 껌을 씹었어요. 껌을 그냥 얌전히 이렇게 씹으면서 보면 되는데 쫙쫙 이렇게 씹어요. 이랬습니다. 최동희가 딱 보니까 껌을 쫙쫙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최동희 열받은 거예요. 이 새끼 가지고 더 던져가지고 여기 마처가 뼈에 급여가 한 달인가를 못 나왔어요. 그 최동원이 말이 뭔지 압니까? 이 새끼 껌도 롯데껌 아니고 혜택껌 씹으면서 하는 거야. 그게 최동원이다. 최동원이 그냥 뒤틀리게 그러면 때려버려요. 근데 최동원이가 얼마나 그 성부사냐면요. 얘는 최동원 선수는 예고를 합니다. 예고를. 제가 롯데 코치 할 때인데요. 이대진에 딱 수비하러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선수들이 여러분 우리 선수들이 조용히 있죠. 게임 전이니까 조용히 있으면은 최동의 선발 투수입니다. 나가면서 중얼거려요. 예를 들어서 그때 장효조가 얼마나 야구를 잘했습니까?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장효조를 맞춰야 되겠다 싶으면 최동원이가 한마디 합니다. 요새 장효조 까부네 그럽니다. 그럼 우리가 알죠. 아, 오늘 장효조가 맞는 날이구나. 그죠? 그러면 정말로 아무도 모르게 쇼를 잘해요. 그럼 장효조가 딱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투아웃에 주자가 없을 때죠. 그 장효조를 찬스를 만들어주면 안 되니까. 투아웃에 주자가 없는데 장효조가 딱 걸려들었어요. 그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최동호가 그때 맞춥니다. 얼마나 이 최동호가 대단하냐면요. 우선 투 스트라이크를 만들어요. 그래 만들어 놓고. 그럼 어떡합니까? 예를 들어 장효조 같으면 삼진 안 나가려고 막 이러잖아요. 그때 시속 150km를 던집니다. 145km. 그러면요. 그럼 맞으면 죽습니다. 그죠? 이게 맞으면 죽으니까 밑을 던져요. 여기를 던집니다. 0.42초 만에 들어옵니다. 아시겠어요? 인식하는데 0.2초입니다. 그러면 0.2초 만에 뛸 수가 없어요. 위로 오는 건 이러다가 맞지만 이게는 딱 오면은요, 쟤도 맞아보죠. 하고 그냥 맞고 팍 쓰러지게 됐어요. 그럼 얘를 장효조가 팍 쓰러졌어요. 그럼 최동원이는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저 외야보고 왔다 갔다 합니다. 프로에는 미안한 게 없으니까 그 시침이 뚝 되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삼성에서 난리 났어요. 한 1분 지나도 안 일어납니다. 그럼 롯데 코치들도 가서 막 이제 합니다. 야, 교재가 괜찮나 합니다. 한 1분 반 지나면은 최동희가 쓱 내려옵니다. 쇼를 기막히게 해요. 코치, 심판, 선수 다 했는데서 뭘 하는지 압니까? 최동훈이가 야, 효조야, 미안하대. 그러면서 볼이 막 빠지붙다 하고 싹 올라갑니다. 그래, 던지는 공이 빠졌다. 공이 막 빠지붙대 하고 싹 올라갑니다. 그러면 아무도 몰라요. 근데 최동훈이 진짜 그렇게 때려요. 그런데 이만수는 막 계속 끊어져요. 그래서 그날은 최동현은 이만수를 안 때립니다. 절대 안 맞췄어요. 근데 그날 하도 얄밉게 구니까 전 선수단이 최동원에게 주문을 한 겁니다. 동원아, 동원이 형, 내일은 이만수 한 방 주라. 때리라 이런 겁니다. 그 최동원이가 뭐라지? 안 때린다 하는데 뭐가 그랬었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동원 선수를 코치실에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동원아, 너 다른 애들은 다 한 방씩 주는데 만수는 왜 안 때리냐?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최동원 선수가 뭐라는지 압니까? 코치님, 저 이만수 저거는 뭔가 모자라는 게 먹고 살고 저리 열심히 하는데 내가 저걸 맞춰서 뭐 하겠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절마는 뭐 수준이 좀 낮잖아요. 낮으니까 제가 절마 때리면요, 쟤도 수준이 같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수는 그냥 먹고 살게 놔놓읍시다. 그래서 전 야구인이 그래. 이만수는 뭔가 부족하다 그러신 거예요. 야구에 뭐 정치경제 사회 문화 하면 뭐 이상한 소리 많이 한다. 동문서다 많이. 그러니까 저 뭔가 조금 부족한데 열심히 하게 그러니까 니는 먹고 살아라. 최동호에도 악감정이 없는 거예요. 김성환이는 껌 한번 잘못 씹고 맞고 이만수는 그래도 최동훈이가 안 때렸어요. 그게 이만수의 큰 장점입니다.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이만수가 진짜 향이 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3년 전입니까? 이만수 선수가 팬티 입고 운동장 동구는 다 보셨죠? 그게 어떻게 된 거냐? 미국 메이저리그 코치한테 한국에 왔습니다. 인천 문학구장 갔습니까? 3만석 구장에 어떨 때 3,000명이 와 있으니까 이만수가 기가 찬 겁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관중이 안 오노? 이래 됩니다. 기자들 앞에서. 그러니까 뭐 기자들이 그냥 관중이 꽉 차면 내가 팬티 입고 한번 뛰겠구만 이래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에이 무슨 말씀을 그러니까 뛸 수 있어요. 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문에 확 냈습니다. 그 다음날 신문이 났습니다. 인천 문학 야구장 많은 관중이 되면 이만수 코치가 팬티 입고 뛰겠다 이래 된 겁니다.
구단에서 그 신문 기사를 보고 기가 찼을 거 아닙니까? 코치님이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만수 선수 뭐라 했는지 압니까? 뛰면 될거 아닙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가 뛰었어요. 팬티 입고 뛰었습니다. 구단이 감동 먹은 거죠. 왜? 이만수는 대구 경북의 슈퍼스타입니다. 인천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구단을 위해서 간중동을 위해서 그렇게 뛰겠다가 뛰어버린 겁니다. 이만수 돈 많습니다. 큰아들이 30살 가까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런 걸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단도 감동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SK에서는 사실 이만수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 이제 뭐 아마 감독 대행하고 감독 제가 볼 때는 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될지 오늘 성적이 좀 중요한데, 그래서 이만수가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도전 정신인데요. 이게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은 진짜 같이 일하는 분들 보면은 조금 힘든 일 안 하려고 그러고 그냥 변명 많고 그냥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지금 죽기도 살리지도 못하고 골치 아픈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근데 우리 야구에서 보면은 이만수는 정말로 도전 정신이 대단한 친구인데요. 저는 미국 가서 90년에 미국 마이너리그 코치를 로빈 코치를 했습니다. 근데 마이너리그는 그냥 제가 한 달에 한 2,000불 받았어요. 밀만이 이런 거 말고 급여만 2,000불 받았습니다. 저는 그래도 영어를 야구에서 좀 한다 해가지고 2,000불 정도 받았는데, 어느 날 이만수가 은퇴를 하고 왔습니다. 와가지고 제보고 뭐라 했냐니까, 선배님 제 미국 야구하러 갑니다 그래요. 코치하러 갑니다 그래요. 제가 하도 기가 차가지고 야 임마 영어 공부 좀 했냐 이래. 이제 하는데 뭐 잘 안 됩니다 그래. 어릴 때부터 야구만 했는데 공부가 안 되죠. 영어가 안 되죠. 그래서 어쨌든 이만수가 갔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근데 미국에 스프링 트레이닝 캠프를 하면은, 제가 플로리다에서 했는데 스프링 트레이닝 캠프를 하면 마이너리그 메이저리그 선수가 다 합치면 한 180명 됩니다. 코칭 스태프 다 합치면 한 230명이 돼요. 첫날 제가 인사죠. 저는 한국에서는 코치합니다. 걔들은 쟤를 알지만 저는 걔들을 220명을 언제 합니까? 알 수가 없어요.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습니다. 그런데 영어를 좀 한다 해도 그냥 안 되지 않습니까? 빨가벗고 내 같이 다니고 막 해야 되는데 시간을 갖춰야 돼.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이만수는 영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갔습니다. 미국 가서 박찬호 선수를 플로리다 가서 취재를 하고 애리조나 투싼으로 왔습니다. 투싼에 가가지고 김병현 선수를 제가 이제 인터뷰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바로 옆에 구장이 이만수 선수가 하는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스프링 트레이닝 캠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만수를 만나러 갔습니다. 우리 그 PD하고 엔지니어들에게 제가 이만수 좀 만나러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시간을 내가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구장에 가니까 제가 왔다 그러니까 이만수 코치가 연습하다가 막 뛰어왔습니다.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냥 뛰어왔어요. 그래 허기를 했습니다. 저는 뭐 걱정이 영어밖에 없어요. 그래서 허기를 탁 하고 풀면서 만수야, 네 영어 못해서 웃잖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만수 선수가 뭐라는 자입니까? 탁 풀면서 에이 선배님은 뭐 별 걱정을 다 합니다. 뭐 영어가 별 거 있습니까? 야구한테 스트라이크 볼 아웃에 히트되느라 그 말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일마다 별 거 있습니까? 굿모닝, 굿애프터눈, 굿나잇, 바이바이 그거 하면 되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시작을 한 겁니다. 진짜 무대뽀예요. 그래가지고 메이저리그 코치를 했는데요. 시카고 화이트삭스 한 7년인가 뭐 넘게 했을걸요. 메이저리그 코치를요. 이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보세요. 한국인 야구 선수 치고 메이저리그 코치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앞으로 거의 안 나올 겁니다. 이는 대단한 사건이에요. 저는 이 여인수구에서 잡니다. 마이너리그 코치는 여인수구에 자면은 진짜 이 메이저리그 코치는 신라 호텔 이런 뭐 프라자 호텔 이런 초특급에서 잡니다. 그 정도 차이가 많아요. 그런데 한국 애가 가가지고 영어도 못하는 게 가가지고 코치를 그렇게 한 거예요. 정말로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가가지고 똑같이 했습니다. 다 하고 풀면서 이제 영어 좀 늘었나? 그러니까 이제 1년 지났으니까 좀 합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데 뭐 영어로 하는 게 뭐 sacrifice 같은 거, sacrifice 철자로 한번 적어볼래 그랬더니 왜 그러십니까? 그죠? 철자 몰라요. 그냥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6, 7년간을 메이저리그 코치를 하고 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이만수 도전 정신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야구 후배들 중에서요. 어떤 누구도 은퇴할 때 너 가서 일본이나 미국 가서 좀 공부하고 와라. 그러면은 그냥 변명이 많습니다. 영어를 못해서 일본어를 못해서 가족관계 뭐 해가지고 안 갑니다. 공부 안 해요. 그죠? 근데 이만수는 정말 영어를 정말 못한 애가 가지고 다 온 겁니다. 선수들이 다 안 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만수 갈 때 제 한 10분의 1 영어 실력 됐을 거예요. 지금 그래 6, 7년 해도 제가 볼 때는 제 실력이 한
한 반밖에 안 될 거예요. 왜? 어릴 때부터 안 했는데, 그죠? 뭐 생활 용어만 알지 뭐 그렇게 알겠어요. 그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만수가 있는 동안에 시카고 트리뷴지에 이만수 박스 기사가 몇 차례 났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어보고요.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기사가 완전히 이만수를 그냥 일부러 칭찬해 주는 기사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읽고, 아, 이놈이 가서 미국 또 코치를, 예? 미국 언론들을 또 감동을 시켰구나. 그래, 이만수를 보면 누구나 감동을 받게 되죠. 와, 저런, 열심히 하고 희생하고 막 있는 거 보면요. 욕을 할 수가 없어요, 이만수가. 그래서 이만수는 그런 면에서는 정말로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 싶습니다. 근데 이만수가 어느 정도냐면요.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는 가끔 일루수에 나왔습니다. 일루수에 나왔는데요. 하루는 제가 야구 중계를 가요. 양준혁 선수 아시죠? 은퇴한 양준혁 선수가 그때 신인 때입니다. 제에게 양준혁 선수가 왔습니다. 양준혁 선수가 제보고 의원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왜 그랬더만 자기는 이만수 선수 때문에 죽겠다 이겁니다.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만 공수 교대를 하는데 이 공수 교대를 하는데 야구는 되게 이닝이 바뀔 때 한 1분 30초 정도가 걸립니다. 시간이. 그죠? 그러니까 이거 뛰어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이 잠실에 오거나 일루수에서 이 더가웃까지는 한 40m밖에 안 돼요. 양준혁이는 우익수니까 한 90m에서 한 100m 정도 됩니다. 거리가 이동 거리가 그죠? 근데 3아웃 딱 교체가 됩니다. 제가 몇 분 목격을 했는데 이만수는 어떻게 합니까? 100m로 뛰어가는 거예요. 혼자서. 그리고 이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100m로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럼 운동장에 아무도 혼자서 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삼성 팬들은 이만수를 좋아하니까 일어서서 기립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쟤도 보면 신기한 거예요. 하여튼 이만수만 보면 좋으니까 막 기립 박수 치는 거예요. 그럼 왜 치느냐? 늙은 놈이 열심히 뛴다고 박수 막 치주는 거예요. 이만수 보는 게 즐거우니까. 혼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회사로 치면 9, 6제 9시 출근 6시 퇴근인데 혼자서 7시 출근 8시 퇴근하는 거예요. 별일도 없는데 그냥 혼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야구인들이 볼 때는 진짜 웃기는 거지. 왜 저러냐 그렇지만 팬들은 어떻게 좋아하는 그게 이만수예요. 그런데 문제가 사다리가 어디서 나느냐. 대구에서 게임을 하는데 점수차가 뭐 5대0 4대0 뭐 삼성이 지든 이기든 게임은 한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게임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5회 지나서 6회 정도 되면 게임이 재미가 없으니까 이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팬이 양준혁 선수를 일부러 놀린대요. 왜? 양준혁은 신인인데 덩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양준혁은 조깅을 합니다.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관중 한 분이 일부러 장난친대요. 신인이니까. 야, 양준혁 이 새끼야. 늙은 이만수도 뛰는데 니 안 뛰나? 그런대요. 그럼 팬들은 재미도 없는데 재밌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안 뛰나? 50명, 나중에 100명. 나중에는 막 몇천 명이 안 뛰나? 안 뛰나? 그러니까 양준혁이 안 뛰면 10,000명이 다를까 뛴대. 뛰면 이제 박수 착 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삼성 팬들은 딱 보고 양준혁이 놀리는 재미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비로 나면 안 뛰나? 안 뛰나? 하니까 양준혁이 또 뛰는 거예요. 뛰면 가만히 있고 그러면 막 안 뛰면 안 뛰니까 박수 치고 그래서 양준혁이 계속 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준혁 선수가 제보가 이 얘기가요. 선배님 그래가지고 뛰니까 한 3, 4일을 뛰고 나니까 하체에 힘이 없어가지고 5개 들었으면 이게 딱 고정이 돼야 되는데 허물허물해가 박밀을 못 치겠다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조깅을 같이 해달라 그래도 안 도와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선배님 말씀 잘 되니까 한번 얘기해달래. 알았다. 그래서 제가 게임하기 전에 더가오셔서 다 앉혀놔 있는데 이만수를 불렀습니다. 중계석에서 내려가지고 야 만수 이리 와봐라 이래가지고 야 요즘 너네 팀에 스타가 누가 오셔놓은 아 준혁이 아닙니까 그래. 그죠? 너 옛날에 잘할 때 선배 후배가 니한테 잘해주는데 너도 준혁이인데 잘해주라 이랬습니다. 뭐 말씀하십니까 그래. 야 임마 너는 오래간만에 나가지고 100m로 뛰고 뛰어다니면서 박수 받고 준혁이는 매일 뛰는한데 아 그럼 죽는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조깅을 해가지고 보조를 좀 맞춰주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선수들이 전부 다 진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수 선수 고개를 탁 숙이고요. 한 5, 6초 장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고개를 두고 제목 뭐라 했냐니까 그건 안 되겠습니다. 그래요. 저도 난감하지 그래요. 와 이랬더니만 쟤는요 이제 홈런 칠 힘도 없고 뭐 안타 칠 능력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제가 뛰는 거는 자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뛰면 팬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팬 서비스를 해야 되니까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뛰겠습니다. 할 말이 없죠. 야구 선수가 팬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뛴다는데 누가 그걸 못하게 하겠어요. 그래 화 웃고 만다. 그래 양준혁 선수가 이만수 선수 뒤에 있었습니다. 머리 딱 가리키면서 와 웃고 끝냈습니다. 그게 이만수예요. 저는 그래서 이 친구가 항상 생각하는 게 감동을 주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지만 막 열과 성을 다해서 하니까 사실 이만수 선수 보고 막 이렇게 욕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구 잘하고 막 그래도 좀 뺀질뺀질하고 그러면 좀 실수하면 그래 저 새끼 까불 때 그럴 줄 알았다 그러지만은 이만수는 그거하고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저는 지도자로서는 어느 정도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자기 좋은 토양이 있으니까 저는 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짧게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저는 프로야구 30년 현장을 보면서요, 다른 스포츠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팀워크이죠. 팀워크. 그죠? 팀워크입니다. 감독이, 프로야구 감독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저는 청고 핀토스 감독을 만으로 34살 때 했다가 1년 만에 쫓겨났습니다. 못하면 쫓겨나는 거죠. 그 다음에 감독 제의가 4번 왔는데 제가 안 합니다. 한국에서 프로야구 감독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아직 역사가 길지 않으니까 결과만 가지고 계속 얘기하니까. 근데 감독이 해야 될 제일 큰 덕목, 감독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왜 프로야구 선수들 중에 그 많은 슈퍼스타들도 감독이가 실패를 하고 감독도 못 하겠어요? 감독이 해야 될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제가 볼 때는 건전한 경쟁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거예요. 경쟁과 협력을 잘 컨트롤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업을 경영할 때도 다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경쟁과 협력을 잘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 경쟁과 협력을 잘못 이끌어내면 팀은 엉망진창 되는 겁니다. 프로야구 선수는요, 한 구단에 70명에서 80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1군하고 2군을 합치면 80명이요 전부 다 개인 사업자예요. LG 트윈스의 2군 선수도 구본무 구단주하고 1대1 계약입니다. 그죠? 한 해 잘하면 연봉이 더 올라가고 못하면 깎이고 더 못하면 쫓겨나는 거예요. 극히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프로야구 선수들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감독이 해야 될 게 팀워크를 잘 만드는 게, 이끌어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팀을 이끌어가는 게 어떤 방법을 하느냐, 카리스마를 가지고 할 거냐, 달릴 거냐, 꾸중할 때는 꾸중하고 하는 이걸 굉장히 안 되는 팀은 그게 파열음이 계속 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안 되는 팀은 계속 파열음이 나는 거고, 김성근 감독, 김홍영 감독은 어때요? 장악을 합니다. 그 사람들 장악하는데, 저는 김성근 감독 좋아하는데요. 김성근 감독 어떤 스타일이냐? 아까 연습을 그리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연습 많이 하는 감독 좋아하는 선수 한 명도 없습니다. 연습을 그리 누가 선수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SK의 힘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그렇게 많은 연습을 시키는데 선수들하고 제가 개인 인터뷰를 해보면은 선수들이요, 자기 감독을 존경한다 그래요. 우리는 우리 감독님 존경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 이러면 우리 감독님이 정말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들을 친아들처럼 키운다는 게, 꾸중하는 것도 뭐 하는 것도 다 잘 되라고 해준다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저는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 인터뷰를 하더라도 항상 김성근 감독이 있는 SK는 4강 안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왜? 팀워크가 워낙 좋으니까. 그렇게 팀워크가 좋으면은 무조건 이기게 돼 있어요. 왜?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도 감독, 그 선수들이 자기 감독 좋다고 하는 선수가 3, 4명만 있으면 공자 같은 감독이라 그래요. 왜? 선수는 다 이기주의니까. 6번 타자는 다 자기는 4번 타자 할 수 있다고 생각돼요. 속으로는. 나도 4번 타자 시키지 뭘 할 수 있는데 왜 우리 감독은 절마만 6번, 4번 타자 시키자? 왜? 4번 타자면 찬스가 많잖아요. 그죠? 찬스가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번 타자 타점을 많이 올리고, 그러면 각광받고 돈 많이 받게 돼 있는 거예요. 6번 타자도 다 그렇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투수 교체하면은 바뀌면서 내 뜻 던지게 해야 되는데 왜 감독이 내 바꿨지? 구원을 냈는데 홈런만 했어. 봐라, 감독 때문에 뭐 이런 됩니다. 전부 다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팀워크를 잘 끌어가는 게, 잘 만들어가는 게 감독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감독은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총론에 강해야 되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많이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고 그런 큰 틀에서 선수들을 잘 끌어낸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는데 어쨌든 그래도 그걸 팀워크가 제일 좋았던 팀이 누구냐? 프로야구 지금 30년 사이 불가사의한 팀이 해태 타이거스입니다. 해태는 돈이 정말로 없는 구단이에요. 삼성전자 한 사업부보다 못한 게 해태의 그룹이었잖아요. 그래도 야구는 우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그룹에서 정말로 여러분 세계 야구사에 유일하게 그룹 감사를 나온 거는, 야구 감사를 나온 거는 삼성그룹밖에 없습니다. 하도 야구 안 되니까 이병철 대장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삼성그룹 비스팀이 야구 감사를 나왔잖아요. 아시겠어요? 그래도 우승을 못했습니다. 왜? 팀워크가 안 되니까. 팀워크가 안 맞으니까. 다음에 제가 기회가 있으면 그런 팀워크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말씀을 더 드리면 시간이 다 돼서 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팀워크를 갖추고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나라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뭐 회사도 어느 극이나 뭡니까? 팀워크가 우리의 경쟁자가 누구냐, 이걸 잘 인식하고 나가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1년 동안 코치 생활하면서요, 제일 감명 깊은 얘기를 들은 게 누구냐면은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시도 게슈타는이라는 흑인 감독이 1992년, 93년 월드 시리즈 챔피언 팀입니다. 토론토가 아메리카 대륙에서요, 본토에서 이 월드 시리즈 챔피언 트로피를
본토에서 밖으로 가진 거는 캐나다가 브루제이즈가 처음이었어요. 캐나다가 우리나라입니까? 미국 본토는 일본이에요. 이기면 그렇게 좋아한다고 캐나다인들도 그죠? 근데 제가 그날 신문을 봤는데 신문 한 면이요. 딱 이 단풍나무 그려놔놓고 신문 제호가 한 면이 다 겁니다. 브루제이스 애들이 우승하는 장면을 해놔놓고요. 환호하는 거 해놓고 오 캐나다입니다. 신문이 오 캐나다 국가 오 캐나다 하는 거 오 캐나다예요. 그 정도로 열광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흑인 감독이 최초로 월드 시리즈 우승시킨 감독입니다. 근데 그 시도 게스톤 감독이 브루제이스 애들이 토론토가 가서 원정을 가서 5연패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스카이돔에서 미팅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메이저리그는 미팅을 안 합니다. 돈을 1,000만 불, 2,000만 불, 500만 불 주기 때문에 잘하면 그냥 잘하는 거고 못하면 자르고 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감독이 미팅이 필요 없는 데입니다. 근데 미팅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메이저리그는 미팅을 어떻게 하나 싶어서 제가 이제 그때 옵집으로 코치니까 들었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몇 가지 얘기를 하면서 아주 인상 깊은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은 선수들 보고 우리처럼 막강한 멤버가 나가서 왜 우리가 오전 오페를 했느냐 여러분. 자기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첫 번째 매너리즘에 빠졌다. 그 다음에 당신들이 뭘 못했느냐. 야구가 뭐냐 이거야. 공이 오면 두 손으로 잡고 사인 잘 보고 번트 잘 되고 슬라이딩하고 그랬으면은 우리 능력이 1승 4패를 했을 거 아니야. 2승 3패를 했을 거야. 그럼 우리가 아메리칸 리그 동부에서 1위인데 우리가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오전 오페가 2위로 지금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기초에 충실해 달라 그랬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야구 처음 시작할 때 감독이 한 말이 야, 공 두 손으로 잡아. 스트라이크는 치고 볼은 치지 마. 뭐 그거 아닙니까? 그죠? 메이저를 가도 별 거 없어요. 딱 그거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how to together가 아니고 how to sacrifice를 해달라 그랬어요. how to together가 아니고 how to sacrifice를 해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 본 앞에서 오전 우승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제가 그 말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진짜 우리가 how to together도 못하는 사람, 집단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우리의 경쟁자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고 안에서 뽀글뽀글 싸우고 막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진짜 how to together도 잘 못한데 그보다 한 차원 높은 게 뭡니까? how to sacrifice입니다. 그죠? 야구는 희생번트하고 희생 트라이를 잘 치는 팀이 이기는 거예요. 그 깊은 얘기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은 그거 하는 팀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how to sacrifice를 하는 팀이 우승한다. 그렇지 않으면요 돈을 제일 많이 주는 뉴욕 양키즈, 요미리 제한츠, 삼성 라이온즈 내 우승해야죠 야구. 근데 그 속을 보면은 팀 플레이, 희생 정신이 없으면 절대 야구는 우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양반이 그 말하고 나서 블루제이스가 오전 5승을 했습니다. 저는 어디 가더라도 그러시 하는데 여러분들이 가끔은 내 못하더라도 내 하면 좋지만은 가끔은 그래도 우리가 희생을 좀 하는 how to sacrifice를 하면은 본인도 좋고 조직도 좋고 다 그게 난주 이기는데 가장 큰 기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